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투데이 정예림입니다. 간만에 둘이서 오붓하게 시작을 하게 되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이 풀려서 그런지 또 다시 전동 킥보드의 계절이 돌아왔죠. 비 오잖아. 어제 비 왔잖아요. 비가 와도 업체분들 안 좋죠. 업체분들에게는. 그쵸, 유저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그쵸. 비 올 때는 확실히 또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오늘 방송 주제는 말씀해드린 대로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요 주제는 이제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게 사실 좀 히스토리가 있는 법이죠. 길어요. 네. 너무 스토리가 길어가지고 저도 뭐 해커톤 의제 리더도 무려 이제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는 2번을 했었고 2019년도부터 이제 본격화됐었죠. 2018년에 이제 올룰루가 처음으로 이제 국내에서 이제 공유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2월에 관련 개정안이 이제 국회, 행안위, 법사, 소위에 회부가 됐고 이게 이제 13세 이상 면허 없이 자전거 도로에서 이제 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법 시행이 이제 작년 12월 12일이었죠. 근데 이제 12월 9일날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법이 이제 가는 거죠. 사실 차 소장님이 이제 보내주신 원고 보면서 또 정리가 잘 돼 있었지만 이게 개정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또 다른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굉장히 좀 꼬여버린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실제로 이제 입법 공백이 조금 생기기도 했었고. 그쵸. 그러니까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은 법 전문가분들께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약간 좀 법 차원에서 이렇게 좀 흥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유저들이나 아니면은 업체분들께서는 갑자기 이제 공백기도 생기고 혼란이 생기니까 약간의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원래 시행되려던 개정법은 이제 뭐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도로에서도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었고 지금도 유효는 하죠. 네, 그거는 유효하죠. 그거는 유효하고 이제 그 내용이 좀 부각이 된 개정법이라면 이번에 이제 시행되는 개정법은 운전면허가 다시 필요하다. 이용자가 킥보드를 타려면 원덕이면 그거 필요하고 좀 이용자가 킥보드를 탈 때 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들이 좀 만들어졌죠, 사실상. 이제 연령대가 높아졌죠. 연령대가 이제 기존에서 저희가 13세 얘기하다가 16세 이상이었고 그 중간에 이제 18세로 가는 걸로 경찰청이랑 업체들이랑 또 얘기가 됐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혼란을 초래했었고 어쨌든 헬멧 착용 의무화가 사실은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은 지금 유저분들께서 이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죠. 이 옆에 이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체로 좀 이용자가 해서는 안 될 조항들이 들어가 있고 20만 원 이하 수준의 범칙금으로 이제 좀 매겨졌는데 헬멧 같은 경우는 범칙금이 2만 원. 그러니까 뭐 동승자 탑승 금지라든가 이제 뭐 등화장치 작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정해져 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주, 뭐 약물 이런 건 이제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음주는 저는 약하다고 봐요, 사실은. 음주는 굉장히 세게 가야 되는 거고 이제 그 초점이 어쨌든 좀 헬멧 쪽으로 가지 않았나 이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용자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을 살짝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안전 헬멧은 지금 좀 논란이 된 부분이라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할 거고 운전면허가 이제 필요한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면은 범칙금이 10만 원이고요. 그게 많잖아요. 2명 이상 타가지고. 저는 저희 동네 이제 중학생들 3명까지 봤어요. 맞아요. 3명 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2명이서 타는 것도 사실 경찰 현장 분속에서 걸리면 이제 범칙금을 무는 거고 4만 원. 연인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저 홍대에서 진짜 많이 보거든요. 강남이랑.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약물은 10만 원. 그런 식으로 좀 매겨져가지고 아무래도 좀 시행 첫날은 단속을 경찰에서도 조금 하는
할 수밖에 모습들, 없죠. 많이 연출되겠죠. 이제 네. 첫날 혼선하면서 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연출될 것 같은데 헬멧 착용은 사실 왜 조금 더 주목을 해서 보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이제 뭐 여러 매체에서도 나오고 얘기가 나왔었지만 사실은 이제 헬멧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면은 이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자전거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부 손상이 많고 아무런 보호막이 없잖아요.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나 퍼스널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은 한데 근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커다란 포인트거든요. 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도 2018년이죠. 당시 이제 도로교통법 네. 그때도 이제 자전거 이용자들의 헬멧 착용이 의무화가 되면서 네. 헬멧 1,500개를 여의도에 풀었었는데 네. 이용률은 3%, 분실률은 23.8%로 이제 실행률이 높지 않았고 네. 그 당시 이제 서울시에서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네. 서울시가 묻습니다. 따릉이 편 해가지고 이제 그 설문 투표죠. 네. 투표 결과를 오픈을 했는데 네. 2,867명이 참여를 했는데 반대가 2,537명이었고 네. 그것 때문에 이런 투표를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공영 비치 사업이 의무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코로나가 어쨌든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위생 문제가 기존에도 이제 계속 제기가 됐었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남이 썼던 거 쓰기 굉장히 좀 더 꺼리는 현상도 있죠. 그리고 이제 해외 논문에 이제 한번 발표가 됐는데 플라스틱이나 이제 쇠, 그러니까 자전거와 그다음에 전동 킥보드의 주요 이제 소재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 묻으면 2, 3일 생존한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북미하고 유럽에서 1차 팬데믹 때 셧다운 때 모든 전동 킥보드가 다 스탑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죠. 예. 실효성, 정책의 네. 실효성, 그러니까 헬멧 쓰는 건 당연히 맞는데 첫 번째 정책 실효성 문제고 그 다음에 정책 도출 과정에도 사실은 굉장히 좀 혼선이 있었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분석이 됐느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공무원분들이 이제 해외 사례 좋아하잖아요. 이제 네. 뭐 해외 사례를 해외 사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네, 사실 이제 공유 킥보드는 사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동 수요는 줄었지만 전동 킥보드 이용은 사실 좀 올라가는 추세도 많이 보였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뭐 아까 제가 이제 1차 팬데믹 때 북미하고 이런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셧다운 되면서 이제 뭐 라임이나 버튼이나 매출 75%, 80%까지 떨어지고 난리가 났었죠. 네. 그러니까 서울 빼고 전 세계 주요 도시가 모조리 스탑했어요. 왜 서울이 스탑 안 했는지는 뭐 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러면서 꺾였다가 이게 지금 굉장히 늘기 시작했죠. 왜냐면은 대중교통 수요를 이제 분산을 하기 시작하는 하나의 수단이 됐고 라스트 마일을 넘어서 얘가 이제 좀 더 긴 거리를 이동을 하게 됐고 뭐 각국 도시나 지자체들이 얘가 이제 분명히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많은 데이터로 증명을 했어요. 단순히 이게 대중교통의 분산 수단이 아니라 친환경 수단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데이터를 내놓고 하면서 이제 네. 많은 관심을 받고 지금 이제 뭐 가장 이 법률이 디스팅트했고 공유 킥보드를 반대를 했던 데가 뉴욕주하고 영국이거든요. 네. 풀었죠. 그래가지고 법령 개선하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욕 시티에서 이제 얼마 전에 세계 업체를 선정을 드디어 했고 네. 영국은 이제 지금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면서 이제 규제라든가 안전 문제도 굉장히 많이 논의 중이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강남이나 뭐 이런 데 주변에서 많이 보겠지만 대표적으로 킥보드 브랜드가 라임, 해외에서 많이 하고 있는 라임도 있고요. 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라임이고 이제 해외에서 조금 많이 또 유명한 업체가 그 오른쪽에 있는 버드라는 1위. 네, 1위. 여기가 1위예요. 1위, 2위. 네. 라임이 2위예요? 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게 왼쪽 거가 티어도 네. 있죠. 티어도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 원고에서 살짝 언급을 해주셔서 국내는 이제 안 들어왔고요. 네, 맞아. 티어는 없고 그 오른쪽에 있는 빔 보라색이라 좀 눈에 많이 띄어서 네네. 그러니까 그 팬데믹 과정에서 뭐 그 꼭 팬데믹 과정 코로나 때문은 아니지만 네. 라임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우리나라에. 제가 뭐 직접 물어본 건 아니고 이제 언론 찾아보니까 이제 지금 국내 16,000대 정도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네. 지금 이제 추산하는 게 전체가 전국 6만 대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16,000대면 엄청난 규모죠. 그렇죠. 비중이 엄청나게 네. 높아졌죠. 네. 네. 사실 킥보드 업체 보는 서울에서만 봤을 때도 여러 개인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브랜드가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싱싱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올룰루 있고 네, 키코이. 그다음에 네. 지쿠터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한 20여 개 업체 맞아요.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네. 이제 메이저 업체들이 이제 서울을 벗어나서 지방에 이제 영업을 시작을 하면서 네. 이제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 라임이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확장을 네. 많이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투자를 좀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확장을 한 게 좀 크겠죠, 아무래도. 투자 규모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업체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네.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버드가 제일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임이 가장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티어나 보이라든가 네. 유럽하고 이제 미국 시장이 오픈되면서 네. 그 업체들이 좀 두각을 보이고 있고요. 네. 어쨌든 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국내는 좀 제쳐두고 사례에서 네. 그 버드랑 라임이랑 말씀하신 네. 티어 이런 데들이 투자를 좀 많이 받아서 성장세를 보이기는 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번에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해서 그렇고 네. 좀 규제적인 측면이 많이 보여요, 사실. 규제. 뭐 어느 나라나 규제는 없는 건 아니에요. 아, 맞아요. 뭐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전동 킥보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전기 자전거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전거하고 지금 킥보드하고 좀 이렇게 좀 갈려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같이 보통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두 개를 같이 운영하는 업체들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죠. 그러니까는 전동 킥보드보다는 전기 자전거가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연세 드신 분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 이렇게 좀 접근성이 그쵸, 높죠. 자전거 타기가 네. 어렸을 때부터. 맞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에서 이제 서울 시민이 가장 정책 1위로 꼽는 따릉이죠. 이제 따릉이가 이제 먼저 정착을 하면서 공유 자전거는 우리나라에서 민간 업체들이 이제 뒤늦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 사이에 이제 따릉이 모델을 보고 전국 굉장히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쵸. 이번에 가장 네. 좀 화두가 되는 거는 헬멧을 착용을 해야 한다 이 네. 부분인데 이게 법에 이제 담긴 사례가 해외에 네. 있나요? 좀 주요 도시들, 주요 국가들하고 주요 도시들만 찾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뉴욕. 네. 뉴욕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엄했죠. 이거 네. 도입에 네. 킥보드만 가지고 이제 했던 게 아니라 네. 뭐가 있었냐면은 그 우리 전기 자전거 네. 도입을 전기 자전거 중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오토바이 자전거라고 부르는 네. 그 스로틀 방식을 이제 네. 택배 물류하시는 분들이 네, 네,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커다란 이슈고 네. 그걸 허용 안 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헬멧이었어요. 어,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팬데믹 터지고 그 시장이 터지고 네. 그 또 이제 배송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그 이민자들이 좀 저소득층이 맞아요. 많다 보니까 허용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시속 25km의 스로틀 방식의 전기 자전거, 그다음에 전동 킥보드의 헬멧은 이제 18세 미만은 의무화. 그리고 18세 미만은 의무화, 청소년은. 네. 그다음에 성인은 이제 뭐 그 권장 사항으로 이제 돌렸죠. 아, 네. 그리고 이제 또 프랑스하고 독일은 특이해요. 그러니까 탑승 제한 연령이 네. 독일은 14세고 프랑스는 12세예요. 왜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겠지만 네, 다른- 뭐 그 이제 그 제한 연령까지는 제가 이제 아직은 체크를 네. 못했는데 어쨌든 일단 제한 연령은 그렇게 떨어졌고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이제 국회에서 투표를 했어요. 아, 헬멧 의무화를 할 거냐 말 거냐. 오, 네. 근데 이제 권장사항으로 돌렸고 교통부 장관이 뭐 엘리자베스 본이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한 언급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네. 정부는 12세 이상 자전거 탑승자가 시속 20km로 제한된 전동 킥보드 헬멧 착용에 반대한다. 네. 정부가 정부가. 네. 프랑스인들은 이러한 규제에 지쳤고 네. 개인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원한다. 음. 라고 말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모든 교통수단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개인의 책임이 상당히 크잖아요. 네. 음주운전도 그렇고 안전도 그렇고 이제 그런 네.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프랑스도 어쨌든 이제 그 청소년 이외에는 권장 사항이고 네.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엄했어요. 번호판 붙이고 다녔어요. 저기는 번호판 붙이고 다니고 헬멧 착용 의무화였는데 이번 4월부터 10월까지 파일럿 프로젝트가 시행이 되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헬멧 착용 의무화가 면제가 됩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업체들하고 짧지만 시험 운행을 했는데 그동안 뭐 사고도 없었고 유저들이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단 최대 속도는 15km로 낮아요.
우리나라보다. 그쵸.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5km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경찰청에서도 이제 그 법을 바꿔가지고 어떤 킥보드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뭐 경운기 같은 특수 소형차로 분류를 해줬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무화를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버퍼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견을 분명히 수렴을 하겠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의무화는 아닌데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아르고라는 이제 민간 싱크탱크 교통 모빌리티 쪽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인데 헬멧이 전동 킥보드 사고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도시교통과 관계가 있고 대부분 사고는 자동차 관련이 있다. 너무 많은 뭐 통행량과 개인 차량이다. 그리고 캐나다 온타리오도 보니까 이제 18세 미만만 의무화, 성인은 원장사 이렇게 대부분 돼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사고 통계를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관련된 사고 통계를 좀 찾아봤어요. 디테일하게 분석한 거를 찾아봤는데 미국 그 테네시 대학교에서 이제 테네시 쪽에 이제 킥보드하고 자전거 관련 사고 분석을 한 게 있는데 자동차 사고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자동차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동차 운전자는 괜찮아요. 근데 자전거나 아니면 전동 킥보드 타던 분들은 치명도가 한 80% 정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로 부딪히면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대부분 조수석 쪽하고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는 사고 발생이 조수석 쪽에 나는 게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운전자들이 킥보드나 자전거를 대한 인식을 아직까지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제 그림은 뭐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오픈을 할게요. 하는데 이제 이제 우회전할 때 뭐 예를 들면 직진할 때 교차로에서 교차로 사고가 제일 많고요. 이제 스쿠터는 분명히 차는 섰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건널라 그러는데 이제 차가 간다거나 서로 못 본 거죠. 서로 못 보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사람이나 뭐 자전거에 대해 자전거가 더 킥보드보다 사고가 낮습니다. 자전거는 사람은 익숙한데 운전자들이 킥보드는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나가지고 차량 운전자들도 분명히 이제 킥보드 안전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결론을 좀 뽑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포드 쪽에서 B2B라는 그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바이크 투 비클이에요. 이런 사고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얘네들이 오면 차가 감지를 하고 알려준다거나 운전자들한테 그런 기술도 개발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기술적인 접근도 필요하죠. 어쨌든 주요 도시에서는 일단은 청소년은 의무고 그 성인들은 권장 사항이다. 개인의 책임을 묻겠다. 이게 일단 제가 좀 짧지만 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스터디한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은 결론적으로 다스라. 다스라인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아까 자동차 사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좀 과학적인 분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전동 킥보드 사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통계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늘고 거기서 재밌었던 게 아니라 심각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전동 킥보드 사고 그 통계를 보면은 공유하고 개인 소유하고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속 지금 막 부처에도 지적을 하고 건의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분리를 해야 되는 게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사고가 났어요. 지방에서 시속 90km로. 너무 전동 킥보드가 저도 시속 75, 80까지는 달릴 수 있을 거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90까지 나가는지 몰랐어요. 그 개조한 거죠? 그렇죠. 그냥 뭐 인터넷 검색하시면 더 높게 하는 그냥 많이 뭐 나와요. 그 속도 조작하는 건 너무 나오고 몇만 원 주면 그냥 다 업체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정말 과도하게는 영국은 개인 소유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에서만 탈 수 있고요. 싱가포르 등록제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런 어떤 개조 가능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과학적인 어떤 통계 관리라든가 사고 원인 분석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좀 없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법의 어떤 그 변화 과정도 너무 좀 급작스러웠다라는 부분.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정부나 공공단체나 방송이나 아니면 기업분들 굉장히 많이 이제 계도 활동하고
활동을 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네. 시민들도 납득하기 쉽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도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차량 운전자들 말씀을 드렸지만 네. 차량 운전자들도 네. 이렇게 좀 더 서로 이제 그 보드나 전기 자전거의 존재를 이제 인식을 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네. 저 개인적으로 아까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네. 일단 해외 사례는 전반적으로 헬멧을 착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연령을 좀 청소년 쪽은 그렇죠. 이제 헬멧을 착용하라고 하고 그 성인. 성인들에 대해서는 권장 사항이나 뭐 안 하는 네. 데도 있고 한데 사실 우리나라는 교통 도로나 상황을 보면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할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일단 도로 상황이 뭐 전동 킥보드 물론 국가마다 달라요. 네, 다 그래서 약간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뭔가 여론이라던가 그런 게 조금 더 있을 것 같기도 강하죠. 한데. 근데 통계를 뭐 제가 오늘 따로 준비를 하지는 않았는데 타는 네. 네. 분들보다는 이제 타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제 네. 의무화에 대한 네. 이제 요구가 더 높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도로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 지금 전동 킥보드를 허용한 뭐 뉴욕 스테이트나 아니면은 뭐 영국이나 네. 그다음에 저거를 확대하고 있는 뭐 이제 유럽 국가들 이런 데에서는 단순히 허용을 한 게 아니고요. 네. 자전거 전용도로를 넓히거나 네. 아니면은 차도하고 분리할 수 있는 이제 피지컬한 이제 배리어를 설치를 하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팝업 도로라 그래갖고 기존의 이제 레인에 이제 선을 넓히거나 이런 안전 조치를 다 취하고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그러니까 도로라는 이제 이동 공간을 쉐어하는 이제 각각의 디바이스들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냥 헬멧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집중이 돼버린 거죠. 공간적인 문제는 이제 굉장히 조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시끄러워지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법이 좀 통과된 게 작년 12월이니까 네. 업체들 입장에서는 네. 일단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킥보드를 개인이 소유한 사람들은 그냥 개인이 헬멧을 한다고 치지만 네. 공유 킥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업체들 중에서 지금 강남에 자주 볼 수 있는 뭐 뉴런 모빌리티나 이 네. 정도만 좀 헬멧을 딱 비치를 해놨지? 네. 업체들한테는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긴 하죠.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네. 남이 쓰던 헬멧은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헬멧을 비치한다 그래도 그쵸. 뉴런 모빌리티의 그 헬멧이 착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네. 뉴런이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뉴런 같은 경우도 이제 헬멧 분실이라든가 도난이라든가 맞아요. 안 쓰는 비율이 네. 비율로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도 계속 논의가 돼가지고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얘기는 나와요. 그럼 실제 단속이 가능할지도 좀 어...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땐 킥보드가 어디 딱 그 주차장 있지만 네. 그냥 두고 가는 프리플러팅이죠. 그냥. 네, 케이스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개개인 케이스를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가도 솔직히 사실 이제 길목에 이제 경찰분들이 서 있으시겠죠? 길목이나 네. 아니면은 우리 이제 횡단보도 주변에 있다가 잠시 정차하고 있는 사이에 아마 이제 단속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도 이미 비슷한 단속을 했었죠. 아 그래요? 네. 아 운전면허 때문인가요? 면허 때문에도 그랬고요. 예.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모든 안전은 이제 워스트 케이스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안전 정책은.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업체에서 공유 헬멧을 내놨는데 네. 뭐 그것 때문에 진짜 워스트 케이스지만 코로나가 뭐 옮겨졌다라든가 진짜로 그렇게 너무 생각을 최악의 해보세요. 케이스긴 하네요. 네. 그럼 이게 누구 책임일까요? 그쵸. 그런 것도 있죠. 물론 이제 뭐 소독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네. 해외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들도 지금 굉장히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사례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게 좀 어느 정도 시간도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공론화하면서 이렇게 좀 합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서울 사례들과도 마찬가지고요.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킥보드 이용을 이게 어쨌든 공론화가 되고 하려면 킥보드 이용자가 네. 좀 풀이 많아야 되는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헬멧 착용이 좀 번거로운 점도 많고 네. 아니면 이용자가 계속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 헬멧을.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일부 몇 분 봤어요 제가. 아 진짜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타고 가시는 거는 쉐어링 디바이스인데 네. 헬멧은 이제 개인 헬멧 쓰고 다니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박수 쳐주고 싶었는데 쉽지 않죠. 네. 그쵸. 아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네. 그 이제 어린아이들에게는 이제 야광 조끼. 야광 그건 또 법제화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 기억에 법에 들어가 있어요. 야광 조끼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도 야광 조끼, 그 다음에 이제 발목 밴드. 그러니까 네. 저도 자전거를 한참 타고 이제 탔었고 킥보드는 이제 가끔 타는데 네.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달링하면서 이제 체인에 넓은 바지 같은 거 입으면 걸리거든요. 옷을 이렇게 모아주는 발목 밴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전 세이프티 퍼스트죠, 뭐죠? 맞아요. 네, 조끼 입으신 분들도 많고, 네. 이제 등에 깜빡이 꽂으신 분들도 많고, 네.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아쉬움이 큰 법이긴 하죠, 사실 이번 개정법이. 뭐 이제 도로교통법은 맨날 개정되니까 네, 아니, 예, 뭐 여러 부분을 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약간 이 킥보드 같은 경우에 특히 아쉬운 게 그 뭐냐면 이제 경찰청, 국토교통부, 행안부 등이 이제 같이 이제 관할하는 네. 그런 이제 디바이스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하고 기초 지자체들도 굉장히 이제 이게 지금 퍼스널 모빌리티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네. 얘는 또 이제 그러면은 공유 이동 수단을 들어오면 어떻게 또 이제 관리를 해야 될 거냐, 뭐 등록제 여부, 그 다음에 무슨 뭐 과금 여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얘도 이제 실행이 되면 좀 복잡해지기는 해요. 이제 또 기초 지자체 분들이 또 이제 업체분들하고 뭐 협의를 하다 보면 뭐 지자체 허락을 받아와라, 뭐 국토부 허락을 받아와라, 이 채널들이 막 엉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업체는 업체분들대로 힘들고, 네. 근데 유저단에서도 뭐 되게 좀 헷갈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네. 뭐 킥보드가 어쨌든 새로운 이동 네. 수단이고 이동 수단이나 뭐 도로나 교통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사실 얽힌 부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네. 한데 지자체마다 다른 거는 사실 지자체의 도로교통 상황과 그런 그렇죠. 전반적인 그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네네. 자치에 일임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법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이제 조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이름을 맞아요. 한다, 이제 그렇게 하죠. 네. 근데 이제 큰 틀에서도 헷갈리는 분들이 발생했어요. 네, 제 경험에 의하면. 어떤 부분들? 예를 들면 이제 주차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네. 작년에 이제 그 4차위 해커톤을 통해서 이제 주차 가이드라인 13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차해도 된다. 네. 아예 네거티브로 이제 만들어서 지자체에 뿌린 적도 있죠. 이제 5월 되면 2주 남았죠.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시행 당일날 좀 기자분들 네. 바쁘실 거예요. 좀 상황이 예상이 좀 되기는 그렇죠. 하고 업체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강남에 이제 기자분들 많이 이제 포진하시겠죠. 아, 그래요? 주요 이 스팟에. 네. 이제 기기 안전 같은 경우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기 안전이? 기기 디바이스 아. 안전에 대해서도. 네. 그러니까 이 킥보드 이렇게 모빌리티를 하다 보면 이제 킥보드도 안 볼 수가 없는 게 이제 라스트 마일 수단이고. 네. 뭐 이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안전 이슈도 있고 교통효율화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얽히고 있어요. 친환경 이슈 그 수단이라는 것도 이제는 네. 뭐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아까 제가 이제 개인 디바이스와 공유 디바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일부 국내에서 이제 워킹하고 있는 업체들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이제 8.5인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벤치마킹 이 법 쪽하고 가이드라인 쪽을 하다 보니까 애틀란타시 같은 경우에는 그 공유 디바이스 평가 기준에 휠 사이즈가 9인치 이상 돼야 된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보면 일렉트릭 스쿠터 가이드 이런 데 보면 9인치 이하는 주행 능력이 취약하고 쉽게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보도블럭 같은 데 사이에 끼거나 미끄러지거나 네. 중심을 잃으면 사고가 나니까. 아. 근데 이제 그런 제품들도 있어가지고 네.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뭐 어디로 달릴 것이냐, 헬멧 네. 뭐 이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기기도 좋아야 돼. 달리는 공간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네. 모든 교통수단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기기에 대한 안전도 이제는 우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럼 기준이 없는 건가요? 기기에 대한 어떤 신뢰성 기준 이런 건 다 있어요. 이미 산업 네. 기표원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네. 그 부분이 빠져 있었고, 작년에 잠깐 이제 바퀴
작년, 재작년에 이제 바퀴 사이즈가 10인치 넘어야 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 얘기만 나오고 이게 어떤 규제에 반영은 되진 않았었는데 네. 그거보다 작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좀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킥보드 네. 국내에는 안 들어왔지만 해외에는 이제 모페드라고 네. 전동 우리 스쿠터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제품들도 공유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네.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다양해질 거예요. 다양해지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막 개인, 공공, 네. 기업 네. 굉장히 이제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고 네. 아마도 킥보드가 최초로 그런 하나의 프로토타입, 룰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잘해야 될 필요가. 그다음에 네. 이제 자전거 사고도 많아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이제 그 본격적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에 킥보드가 들어오면 네. 얽혀요. 얽힐 가능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좁은 데가 한국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 좁은 데서 또 앞서락 뒤치락 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입니다. 경쟁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는 빠져나가거나 앞서고 싶은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게 뭐 자전거가 될 수도 킥보드가 그쵸. 될 수도 있는데 네. 서울시 사고를 보면 119 사고 통계를 보면 2019년도에 자전거 사고 건수가 8,000건이었고요. 전동 킥보드가 117건이었고요. 이륜차가 13,791건이었어요. 이륜차가 오토바이죠? 네. 그러니까는 이런 이 퍼스널 모빌리티, 마이크로 모빌리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네. 이런 수단들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제 봐야 될 시점이에요. 예. 근데 킥보드 같은 경우는 그 도로 아무래도 보행자랑 더 이게 좀 충돌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도로에서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수치로만 봤을 때는 사실 절대적으로 비중이 적잖아요. 우리나라의 전국 자전거 전용 도로, 네. 자전거 도로 가운데 네. 보행자 겸용 도로가 2019년 기준으로 76.42%입니다. 정확히. 대부분이 저렇다는 거죠. 네, 그럼 자전거 도로가 많이 없다. 네. 네. 겸용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는 긴데 네. 이게 이제 인도랑 많이 붙어 있다는 게 이제 문제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이거 경찰청이나 구청에서 분명히 이제 좀 단속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저희 동네가 자전거 전용도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도 옆에 있어도 네. 나무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피지컬 데 밸류가 되게 봤어요. 잘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주변에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물건을 싸놓는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배달하는 업체가 있으면 네. 음식점 이런 데서 이제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네. 거기다가 주차를 해놓으신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무조건 뭐 헬멧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맞아요. 공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사용자 문제, 네. 정책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네. 자리 못 잡죠. 네. 그렇다고 뭐 무조건 쓰지마 이럴 수는 그쵸. 이제 없는 이게- 시점이잖아요. 전 세계 어디도 그런 데는 없어요. 네, 이용자들도 그 쓰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쓴 사람들은 이미 편하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의 느끼는 약간 저항감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 그렇죠. 네. 왜 한국은 안 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럼 또 규제야 얘기가 나오거든요. 약간 그렇죠. 네.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2주 남은 그 시점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그 이후를 조금 더 사실 그 당일 말고 그 좀 그렇죠. 시행되는 그 이후의 반응들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살펴봐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고도 이제 개인하고 이것도 좀 분명히 분리를 할 필요가 있고 네. 좀 다각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네. 한 부처만 하지 말고 네. 이제 규제를 다루고 있는 국토부, 단속을 하는 경찰청,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전거라든가 전체를 또 관할하고 있는 행안부, 네.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 또 수거 문제 시끄러웠잖아요. 기초지자체 맞아요. 문제. 네. 같이 좀 얘기가 종합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또 헬멧으로 시작을 해서 도로와 기기의 안전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유저들 혹시 계시면은 네. 정말 안전하게 그럼요. 운행하시길 기원드리고요. 네. 조심해서 타시고 주변 살피시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킥보드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네. 네. 특히 비보호 우회전도 안 되는데 비보호 우회전 아직까지 하시는 분 많거든요. 네. 사고 많이 납니다.
여러모로 교통 생태계를 위해서 다 같이 구성원들이 좀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두유노 모빌리티였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